지문이 있고요. 일단 인트로 부분에서 지스트 터진다, 즉 메인 아이디어 터진다 라고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맥락에 TS라고 들어가면 이건 topic sentence라는 뜻으로 이게 메이저 디테일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 WS라고 들어가 있는 아이가 supporting sentence라고 해서 마이너 디테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용이 짧아도 아카데믹 패시지 정도라면 크게 바디를 2개 정도 논리 맥락으로 끊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메인 아이디어 터지면 2개 정도의 TS가 나올 게 될 거고,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제가 체크 포인트라고 했죠. 본인이 판단했던 메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판단한 내용인지 팩트 체크만 들어가면 샌드위치 무조건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however 다음에 other 나왔다, 그럼 some 나온다, some 나왔다, 찾았더니 키워드 나왔다. 그죠? Z skimming, 읽을 곳만 정확하게 뽑아서 gist를 잡는다. 이게 스키밍 하는 단계고요.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꼭 집어 그것만 디깅하는 보물찾기. 이 방법이 스캐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보물의 지도부터 찾아봐야겠죠. 자, 보물의 지도 찾으려고 했더니 깔끔하고 좋네요. mitigate라는 단어가 지금 16번의 보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략을 설명해 드릴 때 vocabulary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맥 안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된다. 그래서 sentence를 꼭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했죠.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sentence. 그러면 전체 지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mitigate,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제가 뽑아왔어요. 우리 많이 읽을 거 아니니까. 자, conservationists are working to, 뭔가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mitigate라는 단어.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negative effect, 아까 우리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면 problem, 문제라는 게 있었고, 그 문제라는 단서는 이미 네거티브 이펙트에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플의 구조로 가보면 problem이 터지면 솔루션이 터진다. 그럼 만약에 여기 conservationist라는 단어를 내가 모르는 단어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네거티브 이펙트로 끝나면 토플스럽지 않잖아. 이런 게 토플의 경력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mitigate라는 단어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느낌일 거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좀 더 읽으려고 했더니 그 다음 문장에 지금 나오는 게 search edge예요. search edge. search edge가 뭐예요? 뭐뭐 같은, 이거 전형적으로 어떤 시그널이에요? 이 아이는 example이 나온다라는 마이너 시그널이라고요. 그럼 지금 문제 풀 때 디테일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 필요 없겠죠? 안 읽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우리 문제 확인 팩트 체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티게이트 한다라는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한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토플스러워지려면 해결하고 끝나야 된다. 솔루션 느낌이 필요한데 이해만 한다고 솔루션이 되나? 딱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 맞다라고 느낌도 안 오잖아요. 그럼 일단 keep. 그리고 이제 B번 봅시다. B번 analyze. 이거 지금 분석하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느낌 왔다. A번이 아까 긴가민가 했는데 B번 보자마자 A번과 B번은 통으로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안다라는 느낌에서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understand가 된다라면 analyze, 분석하다라는 것도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둘 다 그냥 나가 떨어지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C번 들어볼까요? communicate. 소통하다. 부정적인 문제와 소통해요? 이건 진짜 아닌 건 느낌 막 오셔야죠. 그럼 이쯤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줄이는 게 가장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reduce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16번 같은 문제가 더 좋다? 무슨 말이냐면 16번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그 문제 단어가 mitigat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토플스러운 학문적인 단어예요. 즉 자주 쓰는 쉬운 어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 안에 제시되는 제시어가 좀 난도가 있는 단어인 게 좋은 게, 그러면 보기 단어가 쉬워요. 오히려 제시되는 단어가 굉장히 쉬운 단어다?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보기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러면 정말 찍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 contextual meaning을 파악해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학생들 오답률을 이렇게 보면 제시어가 어려운 단어인 경우보다 오히려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일수록 오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원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 방향을 만들어 봐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문에 요구된 문제가 mitigate라는 단어인데 당연히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 vocabulary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어휘력 증강시키는 게 관건이 되겠죠? reduce는 내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 줄이다 라는 느낌이라면 좀 뭔가 감소된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본 단어부터 좀 수준이 있는 단어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작성해 볼까요? DE로 시작하여라. 꼭 complete word 같지 않나요? decrease, DI로 시작해라. diminish. diminish도 점점 감소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 됐던 mitigate 나왔고, 그리고 오늘 정답 처리됐던 reduce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본다라면 이 모든 아의 같은 의미죠. 줄다, 감소하다 이런 뜻으로.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었으니까 우리 다음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입니다. 17번이라는 기준은 실제 토플 모듈 세트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카데믹 패시지가 나타나는 그 순간 번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딱 봐도 which로 시작했잖아요. 자, 무엇이, 이건 누가 봐도 what과 컨셉이 비슷한 디테일 문제네요. 그럼 키워드부터 잡아야겠네요. 자, 키워드는 명사나 동사가 딱 좋다라고 했는데 제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죠? Effect of urbanization 이라고 해서 정확한 명사가 터졌고, 이 부분은 실제 아까 Z-skimming을 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만났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보기를 골라라. 자, 이 부분은 실제 네거티브 팩트 문제라고 하고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귀찮은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패시지 지문이 있고요. 일단 인트로 부분에서 지스트 터진다, 즉 메인 아이디어 터진다 라고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맥락에 TS라고 들어가면 이건 topic sentence 라는 뜻으로 이게 메이저 디테일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 WS라고 들어가 있는 아이가 supporting sentence 라고 해서 마이너 디테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용이 짧아도 아카데믹 패시지 정도라면 크게 바디를 2개 정도 의미 맥락으로 끊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메인 아이디어 터지면 2개 정도의 TS가 나올게 될 거고,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그냥 제가 체크 포인트라고 했죠. 본인이 판단했던 메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판단한 내용인지 팩트 체크만 들어가면 샌드위치 구조 끝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메인 지스트를 활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 네거티브 팩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전체 맥락을 다 체크해야 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지문 안에 깔려있는 보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보물 찾기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 지도 역할을 해주는 게 각 보기의 키워드예요. 자, 그럼 키워드 찾아보도록 할까요? 명사, 안 되면 동사. 자, 1번을 확인해 봤더니 명사 좋아요. 자, 뭐가 보이냐면 nesting site, 둥지를 트는 장소. 이 느낌 나오면 where 느낌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changes in birdsong. 이런 거 좋죠. 송이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C번 increased food sources. 이렇게 들어가는데 쉬운 걸로 갑시다. 일단 food부터 찾고 꼼꼼하게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그게 의미 맥락으로 increase가 맞는지. 자, D번의 키워드 뭘로 잡으면 게 좋을까요? 이런 거 좋네요. circadian rhythm. 아까 연습해보기 잘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문 확인해보고 어디서부터 파기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감 잡아보자라고요. 일단 여기 첫 줄에 impact가 보이고요. 이 impact는 아까 분석하는 과정에 타이틀에 paraphrasing 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 안에 워딩이 지금 effect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아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 하나씩 찾아보려고 했더니 하나씩 나오네요. 여기 원인 결과 라인 뭐예요? 원인 결과에 민감해져라. 대조 구조에 민감해져라. 자, 일단 리투를 보시면 당연히 이거 원인 결과 라인업이네. 원인 결과 라인업이면 오늘 지금 원인이 무엇인지는 다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패턴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드디어 보물찾기에 있었던 지도에 있었던 그 키워드를 찾은 것 같아. nesting site 나왔고요. food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팩트 체크 파야죠. 파보려고 했더니 reduction. 어쨌든 메모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팩트로 찾아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둥지트는 장소가 있고 그 앞에도 화살표 내리면 되겠죠. 감소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food 찾으라고 했고 찾았고 그 앞에도 화살표 내리면 되겠죠. 왜 reduction이니까.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받은 페이퍼에다가. 알겠죠? A번 어때요? reduced. 괜찮아요. 아까 리스팅 사이트와 관련해서 화살표 내렸잖아요. 오케이, 의미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에 3번도 괜찮아. food를 찾았으니까. 그런데 괜찮지 않아. 뭐가 괜찮지 않아? increase가 괜찮지 않아. 분명히 메모하면서 화살표 내렸잖아요. 그런데 increase는 화살표 내리는 거에 반대 개념이잖아요. 답 나왔네. 17번의 답은 C번이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라면? 시험장이라면. 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만 나온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B번에는 birdsong과 D번에는 circadian rhythm까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요. 이 모든 아이를 위해서 조금씩 추려 나가는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전형적으로 스키밍이라는 방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보물 지도를 추적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야 내가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추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에 첫 번째, 원인 결과에 민감해져라. 두 번째, 대조에 예민해져라. 자, however, 당연히 대조에 민감함입니다. 자, 그러면 대조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대조가 나오면 대조 뒤쪽부터 확인 한번 해보자라고요. 중요한 내용부터 보고 필요하면 좀 더 디테일을 찾아가는 거니까. however 뒤쪽으로 볼까요? 뭐가 보여요? other. 여러분들 other 나오니까 reference이지 않아요? 무슨 reference예요? 다른 이라는 게 나오려면 some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페어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페어링도 문법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금방 페어링 나오는 거지. some이 있을 거고 other 같은 경우에는 struggle.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통을 받고 있다. 뭐와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negative effect와 일맥상통하는 말이잖아요. however이라는 게 뭔가 내용이 확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뒤쪽에 다른 애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럼 앞에 some은 안 고통받겠네. 느낌 오나요? 확인해 보자라고요. 실제 봤더니 진짜 그러네. 여기 some 나오잖아요. some spaces. 나머지 애들 중에는 적응을 잘했어. 적응을 잘했어 라는 느낌은 긍정적인 뉘앙스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지스트가 뭐였죠? 부정적인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어때요? however 앞에 긍정적인 맥락이 나왔죠. 이런 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가 적응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은 다른 애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고통스럽더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however를 통해서 그렇게 내용도 잡았는데 however를 통해서 한 개 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냐면 스키밍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장의 첫머리를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첫머리부터 보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적인 시그널이 나타난다라면 좀 예민하게 반응해서 읽어보고 그렇지 않다면 문장의 첫 머리를 보고 툭툭 확인만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Z 스키밍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툭툭 건드리다가 시그널 같은 아이가 나왔다. 대표적인 거 뭐? 원인 결과 느낌? 대조 느낌. 그런 게 나올 때 멈춤 조금 읽어보고 이런 게 정말 제대로 스키밍 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럼 툭툭 건드려 볼까요? however를 지나서 툭 건드렸더니 저 이거 뭐예요? one.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bird. 그 다음 문장 툭 건드려봐. 뭐가 뭐예요? additionally. one. 추가적으로 additionally.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내용이 나열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리스트업 되고 있다고요? 이 리스트업 되고 있는 부분이 전형적으로 디테일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확인을 해보면 one. 툭 건드렸더니 effect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effect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effect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urbanization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터진다. birdsong 나와요. 그게 바뀌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additionally 다음에도 뭐가 보여? circadian이라는 핵심적인 보물 지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지. 읽어봤더니 circadian 앞에 disrupt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찾았던 birdsong 앞에
change 보였잖아요. 그럼 실제 보기에서 우리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라고요. A번에 둔지 트는 장소는 감소됐다 맞아. birdsong 바뀌었다 맞아. food는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circadian rhythm disrupt 한다 라고 했어. B번에 나오는 여러분들 change하고 disrupt 같은 경우에는 원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적었잖아요. 너무너무 친절하죠. 정답 아까 확인한 것처럼 C번 틀린 말이에요. 처음에도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디테일 문제 중에 네거티브 팩트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보기가 하나잖아요. 나머지 세 개는 맞는 거고 그걸 찾기 위해서 즉 오류 있는 contradicted information을 찾기 위해선 전반적 패턴을 섭렵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반적 패턴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체 지문을 읽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자꾸 여러분들 영상이라도 보시면서 따라쟁이 돼 보시면 제대로 된 정보 습득 시간을 줄여줄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Why mention 문제 나왔습니다. 왜 언급했습니까? 라는 패턴이고 역시 키워드 잡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언급했니? 라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거티브 팩트 문제하고 정말 달라요. 키워드 하나만 찾고 이 키워드 주변을 공략 들어간다. 아, 그리고 팁! 혹시나 토플이 정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토플 문제가요. 거의 지문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18번이다 라고 하면 이미 16번, 17번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어디까지 써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풀어야 되는 건 그 근처나 그 다음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토플 실력이라기보다는 경험자의 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어디까지 문제를 풀었냐면 두 번째 단락까지는 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까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원인 결과 첫 번째 단락에 read to 나왔는데 이미 첫 번째 단락은 지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however 찾았고 그 근처에서 정보를 우리가 디깅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근처가 다시 스팟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필요했던 맥락을 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아까 했던 거 따라 해보면 however 다음에 other 나왔다. 그럼 some 나온다. some 나왔다. 찾았더니 키워드 나왔다. 그죠? 그래서 pigeon이라든지 sparrow라는 키워드를 여기서 찾았고 그럼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만 공략 들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요. 일단 실제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 지문 안에 있는 부분과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체크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럼 키워드를 찾았고요. 그 키워드의 특징은 some이라는 아이예요. however를 기준으로. 그 some이라는 아이는 struggle 하는 아이의 반대급부여야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은 however 앞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adapt 거기다가 well까지 보이잖아요. 잘 적응한 애기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우리 친구들이 고통이야 고통 네거티브야 라는 패턴이라면 잘 적응한 아이들의 예로 제시된 게 이 키워드 종류지. 바로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을 봤더니 identify 뭔가 명시하려고요. 어떤 새들이에요? struggle. 여러분들 struggle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고통받는 아이들은 however 다음에 나오는 아이들. 지금 얘네들은 however 앞에 있는 아이들. B번에 들어가 봤더니 example을 주기 위함이랍니다. 어떤 example이에요? adjust. 여기서 또 하나 챙기면 좋겠다. 아까 제가 굳이 메모까지 하면서 adapt 연습을 했는데 adapt의 동의어예요. adjust. 조절하다 라는 뜻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같은 느낌에서 많이 쓴다라는 거. 즉 과정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이 있었고 그 갭을 점점점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adjust. 그리고 줄여나가다 결과적으로 이제 괜찮아진 상태 어찌 보면 결과 느낌이 나는 게 adapt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같지만 다르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B번 문제 없는 것 같지만 C번, D번까지 확인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C번에서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 뭔가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The diversity of urban bird species. urban bird species. 도심에 있는 새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왜 뜬금없는 이야기래? 전혀 관계가 없는 답들이에요. 자, suggest 뭔가 제안을 한대요. 이런 느낌 나오면 조심하셔요. 극단어는 오답을 쥐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모든 새가 적응했다고요? 아니요, some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wrong answer choice. 틀린 답이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정답은 B 처리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원 포인트 레슨 정리하고 움직여 본다라면 이 18번 문제가 대표적으로 why mention 문제, purpose 또는 rhetorical purpose 문제 유형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은 main syst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솔직히 메인 시스 자체가 organization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그런 some이라는 이그젠플로 들어간 거고, 그럼 이게 뜬금없는 대조급부가 들어갔던 이유는 some이 들어가면 many가 부각이 되니까. 이게 대조의 힘이랍니다. 대조 구조를 우리 글을 쓰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연출하는 이유가 그 대조라는 구조 자체가 내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지문일수록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